혹시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파스만 붙이고 약 기운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통증, 연골이 다 닳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맛있게 드신 바로 그 쌀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쌀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물처럼 변해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 마디마디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주범,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보약이라 믿었던 하얀 쌀밥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밥을 아예 끊으라는 독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밥 짓는 법 딱 하나만 바꾸면 쌀밥이 염증을 씻어내는 세상 둘도 없는 천연 보약으로 변신합니다.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줘도 안 낫던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밥솥에 이것 한 스푼 넣었더니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진 기적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쌀밥 먹을 때마다 내 몸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옆집 순자 엄마가 지팡이 집어던지고 산에 오르게 된 그 놀라운 비법, 지금 바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살 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순자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아끼는 줄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늘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며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 오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며 우시기도 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셨죠. 돌아오는 대답은 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속만 쓰리고 잠깐 안 아픈가 싶다가도 약 기운 떨어지면 다시 쑤시는 고통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어르신이 식단에서 딱 하나를 바꿨습니다. 밥 짓는 법을 바꾸고 나서 석 달 만에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은 밥의 기적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이제 밥을 짓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밥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밥이 다 되면 넓은 그릇에 퍼서 한 김 식힌 뒤에 냉장실에 넣어 두십니다. 에구, 찬밥이 무슨 맛이야 서럽게. 처음엔 순자 어르신도 친구분들이 찬밥 먹는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밥 아니면 안 드십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쌀밥을 4도 정도 되는 냉장고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하면요. 쌀 속에 들어있던 전분 성분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으로 변신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속 소화효소의 공격에 저항하는 성분입니다. 보통 쌀밥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치솟게 하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천천히 내려갑니다. 거기서 장내 유익균들의 아주 맛있는 먹이가 되어주죠. 결과적으로 혈당은 아주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해 줍니다. 쉽게 말해 쌀알 하나하나에 방어막 코팅을 입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던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도 이 코팅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순자 어르신은 평소처럼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면서도 혈당 수치는 예전보다 30%나 낮아졌습니다. 혈당이 잡히니까 혈액 속 염증 물질이 사라졌고 무릎 염증도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겁니다. 자, 그럼 순자 어르신이 성공한 이 비결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주방 찬장이나 싱크대 위에 있는 기름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기름 한 스푼의 마법입니다.
밥을 안 칠 때 쌀을 깨끗이 씻고 물을 맞춘 다음에요. 식용유나 올리브유 혹은 코코넛 오일을 딱 한 숟가락만 넣어 보세요. 밥에 기름을 넣으면 느끼해서 어떻게 먹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밥이 훨씬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기름 성분이 쌀 안으로 아주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쌀의 전분 입자들이 기름과 만나서 아주 단단하고 촘촘하게 결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름이 도와주는 겁니다.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냥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기름 한 스푼을 넣고 지어서 냉장고에 넣으면요. 혈당을 낮춰주는 저항성 전분이 최대 10배 이상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치솟고 아픈데 누구는 보약을 먹는 셈이 되는 거죠. 당뇨가 걱정되거나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분들, 이제 밥 지을 때 꼭 기름 한 스푼 잊지 마세요. 식물성 기름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특유의 향이 밥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체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착한 지방이라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머, 나도 내일부터 해봐야겠다 싶으시죠?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자꾸 나오고 무릎이 아파서 외출도 힘들어하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귀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서로 건강 챙겨주는 게 제일 큰 우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다음에도 정말 귀한 건강 비결 많이 들고 올게요.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68살 박영수 어르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수 어르신은 평소 배가 볼록 나오시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이셨어요. 건강검진만 가면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어서 늘 당뇨 경고를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쌀밥은 독이니까 절대 드시지 말고 현미밥만 드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영수 어르신은 정말 큰 마음 먹고 현미를 듬뿍 섞어서 밥을 드셔 보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배가 빵빵하게 가스가 차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해서 밤새 잠을 설치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현미에 거친 식이섬유 껍질이 영수 어르신의 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준 겁니다. 먹고 싶은 쌀밥도 못 먹고 속은 속대로 아프니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그러다 영수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이 기름밥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이제 억지로 맛없는 현미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맛있게 하얀 쌀밥을 드세요. 단 기름 한 스푼 넣고 지어서 냉장고에 숙성시킨 그 착한 밥만 드십니다. 이 밥을 드시고 나서 박영수 어르신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던 식후 식곤증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졸린 건 단순히 배불러서가 아니에요. 혈당이 로켓처럼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서 툭 떨어질 때 뇌가 지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기름 넣어 지은 식은 밥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올리니까 식후에도 몸이 활기차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허리둘레를 무려 2인치나 줄이셨습니다. 몸속에 당분이 남아돌지 않으니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이 없는 거죠. 현미밥 먹을 때보다 속은 100배, 1000배 더 편안하시고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밥 지을 때 기름 넣으라며 호통치시는 건강 박사가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쌀밥을 아예 끊으려 하지 마세요. 조리법만 지혜롭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우리 혈액을 더 맑게 하고 혈당을 확실히 낮출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먹는 순서의 마법에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사신 72살 김옥분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옥분 어르신은 식탁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밥부터 한술 크게 뜨시는 분이었어요. 갓 담근 겉절이에 밥 한 입 크게 먹어야 제대로 밥 먹는 기분이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옥분 어르신의 이 오래된 습관이 바로 혈당 로켓을 쏘아 올리는 가장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옥분 어르신이 제 영상을 보시고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당뇨를 고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제 식탁 앞에 앉으시면 밥그릇은 잠시 저 멀리 밀어두세요. 첫째, 무조건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푸른 채소부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최소 5분은 채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두부, 생선, 달걀,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셋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성껏 지어둔 그 착한 쌀밥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순서를 지켜야 할까요? 먼저 들어간 채소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벽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미리 쳐놓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들어온 단백질이 그 그물망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죠. 이렇게 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혈관으로 확 튀어나가려고 해도 미리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흡수됩니다. 옥분 어르신은 이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당뇨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축 처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지금은 밥 먹고 바로 마실 나갈 정도로 활력이 넘쳐. 옥분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수원의 정순자, 서울의 박영수, 광주의 김옥분 어르신 세 분의 실제 사례를 들으니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에휴, 설마 저런 걸로 병이 낫겠어? 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 세계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수없이 발표된 가장 최신 영양학 정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실천합시다. 첫째,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 한 스푼을 꼭 넣으세요. 둘째, 지은 밥은 실온에서 한 김 식힌 뒤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살짝 데워 드세요. 셋째, 식사하실 때는 채소부터 고기나 두부 그 다음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를 지키세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허리 통증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에 정성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밥솥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뿐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 그리고 아프지 않은 행복한 노년을 저도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몸이 좋아진 경험담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는 귀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100세까지 무릎 쌩쌩하게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 활기차게 사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